점심 식사들은 잘했어요? 오늘 새벽 특강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내리세요. 새벽 특강 오늘 강의 좋았죠? 그 앤드루 선생님이 신텍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 심화 김영문 이태현 선생님께서 영어학을 기본 이론을 담당을 하시고 심화 부분은 이제 오늘 특강을 하셨던 앤드루 선생님께서 올해부터 1월부터 계속 담당을 하실 텐데 새벽 특강 가능하면 여러분 나와서 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 이제 일반 영어 우리 같이 갑시다. 실라버스는 다 받았어요? 네. 거기에다가 1, 2단계 이렇게 해서 이거 그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거 무겁지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실라버스는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자, 제가 우리 팀은 항상 7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6단계까지가 1차고 7단계가 이제 2차인데 지금 7단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봤어요? 1차 합격한 학생들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하고 로렌장 선생님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영어들 잘하더라고. 그 수업 실현 있잖아. 근데 이제 제가 99년, 2000년, 2001년도까지 노랑제리 강의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한 5, 6년 정도 안 하고 다시 이제 2008년부터 다시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 학생들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영어 능력 자체가 달라.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단군 왕검께서 한반도의 백두산 근처에 자리를 잡으신 이래 그러니까 가장 실력이 뛰어난 그 교사 후보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나이 든 분들이 요즘 교사들이 조금 퀄리티가 예전만 못해 이런 얘기를 나이 든 사람들이 합니다. 믿지 마세요. 예전에 교사들 2년제 전문대만 나오고도 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교사했어. 그 정도로 봅니까? 예전에 교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형편없어서 실력이 안 되니까 뭐로 그걸 커버합니까? 사랑의 매라는 엉터리로 빠따로 그냥 때려대는 거지. 그래가지고 때리면 해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맞기 싫으면 공부한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아까 지금 수업 실현하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한국의 공교육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정말로 사교육보다 여러분 공교육이 훨씬 실력이 좋아요. 실제 중고등학교가. 근데 단지 부모들이 인정 안 할 뿐이지. 근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합격한 여러분들 선배들보다 더 훌륭한 영어 교사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7단계는 2차고요. 6단계까지가 이제 1차인데 일반 영어로 보면 문학하고 큰 구조는 거의 문학뿐만 아니라 저희 팀의 구조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제가 이 틀에다가 항상 맞추라고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틀은 거의 유사한데 1년의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 정립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 정립은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투에스투할 기본이 그나마라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일반 영어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따라서 이걸 여러분들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가능하면 2회독 이상은 하시기 바랍니다. 4월 달까지는 3회독 정도를 꼭 회독이라고 하는 건 몇 번씩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 4월에 가면 이제 좀 더 심화가 됩니다. 3, 4월은 1, 2월 달에 배웠던 투에스트할 방식을 이제 유형에 이제 접목을 합니다. 유형에 접목을 하는데 3, 4월 공부를 하실 때는 지문 자체가 1, 2월에 했던 투에스트할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면 적용을 한번 해서 투에스트할 방식으로 그대로 풀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내가 일반 영어 읽었어. 일반 영어 문제를 풀었어. 반드시 해야 될 거. 서머리 하셔야 돼. 제가 2008년 한국에 와서 다시 강의한 이래로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야. 서머리 하지 않는 일반 영어 공부 방법은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서머리를 내가 쓰기 싫어. 나 손이 아파. 손가락이 아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라? 입으로라도 서머리 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야 돼.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공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어제 문학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 개념만 알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다. 개념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뭐도 알아야 된다. 이그젠플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듯이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로 써야 됩니다. 쓰지 않는 공부는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육학 논술이 약하신 분들이 있지? 교육학 논술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나 교육학 논술 좀 약하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게 하나 보네. 좋아.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교육학 논술이 좀 약하고 하신 분들은 물론 그 학원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있죠. 하지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신문사설 있지? 신문사설 이건 영어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신문사설을 읽고 한 보통 2꼭지나 3꼭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읽고 나서 그걸 계속 썸머리하는 훈련을 하세요. 시간 엄청나게 뺏겨. 하지만 지금 시간 있을 때 차곡차곡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뭡니까? 하반기에 굉장히 그 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 사설에 나와 있는 걸 많이 읽으세요. 백그라운드 나울리지가 우선 키워지는 게 장점이 되고요. 적어도 사설은 몇몇 신문 빼놓고는 사설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가장 논리적인 글들이야. 따라서 그 글쓰기를 여러분 논술에 적용할 수 있는 내재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내 정보량 그 백그라운드 나울리지를 키우는 것과 논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하루에 어떤 신문 하나 딱 골라서 신문에 나와 있는 사설 한 2꼭지 정도는 여러분들 계속 읽고 나서 소리를 내서 썸머리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영자 신문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영자 신문으로 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 지금 보니까 영자 신문 가지고 스터디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지는 않아요. 특히나 뭐 타임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기 좋고 포문나 타임즈 갖고 공부해. 이명에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코리아 타임즈나 우리나라에 관련된 거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나울리지를 있는 게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차라리 스터디를 하든 혼자 서머리를 하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교사가 돼도 아이들한테 해줄 얘기들이야.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하게 되는가? 귀 막고 소리 내서 신문 그대로 읽는 거야. 한 3번 정도. 그러면 내 발음이 다 들리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뭡니까? 알든 모르든 그걸 서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뭡니까? 번역 다 돼 있잖아, 웬만한 거. 그거 그때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6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뭡니까? 아무리 초짜들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영어 구조가 좀 잡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영어 말이 조금씩 트이게 되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 그 신문을 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문 중에서도 정말 허접스러운 신문들이 많은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신문 경향신문을 권합니다. 경향신문 논설이 가장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해. 한국에서 가장 글 잘 쓰는 그 논설위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종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고종석. 아주 김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그런 분들은 글은 아주 유려하고 굉장히 좋은 글들입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시면서 내적 논리를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다시 1, 2단계 1,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있고 1, 3주 이렇게 되어 있지.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강의 진행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9주에서 16주 이렇게 되어 있지. 9주에서 16주라고 하는 건 당연히 3, 4월 강의가 되겠죠. 3, 4월 심화 과정이 되는데 아직 교재가 나오지 않았어요. 3, 4월 교재는 지금 현재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형입니다. 유형인데 이번에 시험을 좀 반영을 작년 교재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 교재가 책이 언제가 나왔냐면 그것이 2013년 11월에 원고가 넘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3년 12월에 시험을 봤잖아. 따라서 우리 바뀐 시험에 그게 뭡니까? 총체적으로 반영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총체적으로 잘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 개정판을 낸 이유가 그걸 이제 좀 반영을 해서 문제를 넣기 때문에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형부 작년 교재가 있어. 그거 안 돼요. 작년 교재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 교재로는 수업을 듣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책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책방 같은 데 막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싸다 사면 안 돼. 낭비잖아. 그러니까 자, 이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거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진도를 거기에 써놨습니다. 이 진도대로 여러분들 그 특별한 제가 미리 언급이 없는 한은 이 진도대로 강의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진도를 항상 참조를 하시고, 일반 영어는 문학과는 다르게, 문학은 제가 여러분 예습하지 말라고 했죠. 예습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근데 특히나 지금 1강, 2강, 3강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제가 뭐 특별한 얘기 하면 예습 안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4강부터는 그 문제야.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 미리 풀어오지 않으면 그건, 일반 문학은 안 풀어도 내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가 있어. 하지만 일반 영어는 내가 안 풀으면 소용없는 거야.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영어는 반드시 풀어오시고, 조금 더 이제 부탁을 한다면 제가 2월에 2회독 정도는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빨리 끝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도와 빨리 없이 TSR 기본은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월에 끝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2월에 다시 한번 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지는 수업 시간에 나가는 것조차 안 읽어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자, 공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공부 여기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몇 명 안 계시는데, 자, 그럼 잠깐 그 설명을 합시다. 공부는 다이소의 별이야. 이건 일반 영어고 이건 전공입니다. OT 때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시고, 가능하면 이 방식대로 해주시길 바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는 일반 영어가 빵빵해, 그래 일반 영어 시험 보면 나는 무조건 다 맞아, 나한테 일반 영어는 정말 발도 베낀 떼밖에 안 돼, 저거 그냥 내가 갖고 놀지, 이런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들을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일반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는데, 리딩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굉장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감이 잡히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어렵다든지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 방식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OT 때. 앞으로 일반 영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나 일반 영어 저 약한데요, 저는 일반 영어가 좀 어려워요, 일반 영어 약해요. 앞으로 그런 질문, 특히나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스터디 상담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어떻게 던지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일반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와, 그랬을 경우에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지. 솔루션을 찾으려면 반드시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근데 일반 영어라고 뭉뚱그리다 보면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 영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시지. 저는 독해는 되는데 뭐가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지. 이건 그래도 뭡니까? 수준이 높은 거야. 수준이. 저는 뭐가 문제야? 독해, 도 안 돼요야. 는과 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저는 독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일반 영어의 가장 그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 원인이 되겠는데, 자, 독해는 되는데 답이 안 나와요라고 하는 분들은 이건 해법은 뭡니까? 트위스트왈이야. 트위스트왈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해는 되는 답이 안 나오는 건 마치 국어를 보는데 국어의 답이 안 나오는 거와 유사해. 그건 뭐의 문제입니까? 국어가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지. 뭐의 문제야? 로직의 문제입니다. 바로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따라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해답은 솔루션은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요? 로직을 키우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트위스트를 가지고 하시면 돼. 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뭡니까? 그래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본 교재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이걸 가지고 물론 그때는 트위스트라는 말은 없었지만 제가 GRE 공부하면 90년대 GRE 공부하면서 제가 썼던 방법이야. GRE 공부하면서 GRE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보통 그 5분의 지문 500자를 읽어야 돼요. 500자를 문제가 4-5개 달린단 말이야. 4개 정도가 달리는데 5분 안에 그걸 풀어야 돼. 어떻게 못 풀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빨리빨리 풀어내는 방법으로 하는 그 방식으로 이걸 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외국 교재를 3조를 해가지고 트위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어떻든 하세요. 하셔야 돼. 안 하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장담컨대 10명 중에 1명 합니다.
처음에 할 것 같아 1개월에. 근데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책 한 권 꺾고 책 한 권 투에스2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얘는 걸어 22,000 뗐대. 뭐 저거 뗐대. 뭐 101 뗐대. 501 뗐대. 뭐 제 토플 책도 다 뗐.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책들을 많이 봤어. 근데 나는 여전히 그거 하나 가지고 깨갱거리고 있어. 그럼 뭐가 생겨 이제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이. 그러면 이제 아이고 해봤자 2달 했는데 실력도 안 느는 것 같아. 그래 그냥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자, 그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라? 지금 점수 만점 맞는 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현재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방법을 바꾸셔야 돼. 지금까지 열심히 문제만 많이 풀어보는 공부 방법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임용고시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거 토익은 통해. 토플도 통하고. 그런 시험은 뭡니까?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은 통해. 대충 알면 되니까.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다음 두 번째 단계. 독해, 도 안 되는. 이건 심플해. 이건 수준이 좀 낮은 차원이야. 낮다는 말은 좀 미안합니다. 그냥 자 없애고. 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게 있는 분들이야. 이거. 자 이건 아주 심플해요. 뭐 하면 돼? 단어 외우세요. 그다음 구문 분석하세요. 이 두 가지면 이거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첨가한다면 배경지식 키우는 거예요. 배경지식. 그래서 제가 아까 신문 얘기도 했지만 교육학 논술에도 도움되지만 영어에도 도움돼요.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 일반 영어 어떤 게 나왔어요? 바이올로지가 나왔지. 생물학에 관련된 게 나왔지. 요즘에 지문들이 생물학, 과학, 경제가 많이 나와. 그건 우리말로 봐도 우리 글로 봐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잖아. 그 순간 시험 당일날 그런 지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그 순간 당혹하게 돼. 당황스럽고. 그럼 그때부터 머리가 아는 것도 단어도 아는 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독해하는 순간 퉁퉁퉁퉁 튀어나가는 거지. 거울처럼 팡팡팡팡 튀어나가는데 햇볕에 반사되는 거울. 그러니까 햇볕에 반사되는 거울. 거울에 반사되는 햇볕처럼 탕탕 튀어나갑니다. 따라서 배경지식을 키우는 건 이건 뭐 배경지식 키울 수 있는 거 지문은 당연히 뭡니까? 지문들 자체가 배경지식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신문이라든지 평소에 여러분들 신문 읽으세요. 그런 거 읽으셔서 배경지식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을 한다면 적어도 임용에서 요구하는 뭡니까? 일반 영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안 나온 이유는 대충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요. 대충 하기 때문에. 수능식의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옛날에 OT 때. 수능식의 공부는 간단하잖아. 대충 하면 되잖아요. 감만 잡으면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안 돼. 왜 차이가 있어요? 수능하고 수능 영어하고 임용 일반 영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시험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보이지 않겠어요? 임용 시험의 본질이 뭐야? 영어? 영어지. 자,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답은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험 가운데 임용 영어가 가장 수준이 높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장 어려워. 이렇게 1차, 2차 해가면서 뭡니까? 하는 시험이 영어 시험은 없어. 근데 그 다른 모든 시험과 그 임용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시험에서 보는 영어 시험이나 토익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알면 되는 시험이지만 임용 시험은 가르쳐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될 사람들이야? 영어 교사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교과부라든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는 지식이 빵빵한 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백날 혼자 지식이 많아봤자 그 별 도움되지 않아. 어떤 교사가 필요해?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해. 근데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논리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생님은 강의가 굉장히 두서가 있지. 두서가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고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부차적인지를 안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의 양을 상당히 많이 줄여줘. 그런 선생님들은. 따라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 근데 뭡니까? 논리력이 약한 선생님들은 중구난방이지. 주구장창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가 돼야 되겠어요? 주구장창 교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야. 따라서 시험 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논리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임용고시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 논리력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이라는 거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 이제 페이지 수 거기 나와 있는 거 다시 돌아가시기 바라요. 이 페이지에 다시 가시면 1강과 3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주까지 제가 파트 1을 끝냅니다. 오늘 포함해 3주까지 파트 1을 끝내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파트 1이에요. 우리가 다 앞으로 3주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겠어요. 3주 과정이. 그 다음 부분부터는 뭐예요?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적용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뭐 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해. 세컨드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4강, 5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크게 3개의 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재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파트 1이 바로 원리입니다. 투에스트할 독해 원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색깔 아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야. 책 날개 되어 있죠. 그 다음 파트 2를 보시기 바래요. 파트 2는 투에스트할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 파트 3는 투에스트할을 이제 심화하는 겁니다. 심화. 아시겠어요? 따라서 그 8주 동안에 여러분들 이 마지막까지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근데 느끼시겠지만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8주 해야 이걸 다 한다는 건 사실 다 풀어준다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따라 그 중에서 제가 셀렉션을 할 거예요. 미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는 얘기를 해주지만 몇 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몇 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정말로 딱 몇 번만 풀어오더라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이건 다 풀으셔야 돼. 다 풀으셔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참조를 하되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제가 아까 일반 영어 얘기하고 전공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1, 4월, 짧으면 1, 4월, 길면 1, 6월인데 이걸 상반기라고 하고요. 보통 7월에서 11월까지를 우리가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지. 12월 초에 시험이 있으니까. 상반기의 일반 영어는 삼각형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삼각형 방식으로 하시면 돼. 즉 무슨 말이에요? 적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즉 책을 한 권이나 두 권만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권 보지 마세요. 거꾸로 전공은 이 상반기 1, 4월이나 1, 6월 때는 다양하게 보셔야 돼. 그다음 전공은 하반기에 자 이때 이제 7월이 이렇게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뭡니까? 단권화가 돼야 됩니다. 전공은 양을 줄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엑기스만 남아요. 9, 10월 달 모고 때 되면 여러분들 노트가 하나씩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각각 과목에 대해서.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일반 영어는 이 이론을 1, 4월에 특히 1, 2월에 이 이론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7월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거라도 풀어도 다 좋아. 영어로 돼 있는 문제로 돼 있는 것은 어떤 거라도 관계없어요. 따라서 그때는 막 풀어대는 거야. 하지만 상반기 때는 뭡니까? 막 풀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투에스트할 문제 푸는데 하나당 20에서 30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20에서 30분을 주세요. 정확하게 25분에서 30분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근데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는 여러분 문제 몇 분이나 걸려? 일반적으로 책 문제 풀 때 3분이면 끝나잖아. 300자면 3분, 200자면 2분이란 말이야 읽을 때. 근데 그러면 내 친구는 200자짜리 2분의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배를 읽어 몇 개를 풀 수 있는 거야? 나 하나 풀 때 얘는 10개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혀라는 표현을 썼어. 제가 최상급을 잘 쓰지 않는데 이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전혀. 영어 공부는 한 권을 10번 보는 것이 10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특히 임용고시는 그렇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20에서 30분 정도 하게 되면 제가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것도 약속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 6일이야. 일주일은 6일. 상반기에는 일주일에 6일간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가지고 7일씩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5일인데요. 그건 그 시험에 대한 모독이지.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시험에서 그것도 전공자들이 보는 시험에서 5일 공부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6월 달까지는 여러분 6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6일 정도 하시고 하루에 매 일마다 일반 영어 미니멈 2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 해라?
2시간 하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2시간 앞에 어떤 단어 썼어요? 미니멈 2시간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래 일반 영어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단어도 좀 아는 것 같고 이런 사람한테 2시간이고 근데 내가 일반 영어 이번에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도대체 감도 안 하고 너무 어렵더라. 일반 영어가 내가 약하다. 그건 무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래서 4시간 일반 영어 시간은 아끼지 마세요. 일반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뭐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일반 영어에 치중하는 거야. 그러면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어디에 치중하면 돼요? 전공에 치중하면 돼. 전공은 상반기 때는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만 하고 딱 하지 마세요. 혼자 뭐 원서를 본다든지 하지 마세요. 자살행위야. 뭐 보지 마라? 원서 절대 보지 마세요. 원서 별로 도움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노량진에 잘못된 미신이 널러 다니는 게 있어. 원서 많이 봐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아. 우리 임용에서 요구하는 건 딱 기본 수준에서 나옵니다. 기본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원서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서 예를 들어 영어 교수법을 얘기하면 빌드업의 기본적인 원서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어. 거의 대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만 보지 따로 봅니까? 폼 재려고 옆에다 끼고 다녀? PLLD, DBP 뭐 이런 거. 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효율적으로 공부하세요. 자, 어떻게 해라? 1년 공부지 여러분들 3년 4년 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해에 끝내시기 바래요. 그러려면 공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제가 어제 문학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을 가르치는 그 따라서 뭡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핵심이 바로 뭐예요? 전략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략.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건데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이 전체적인 틀입니다. 전체적인 틀 가지고 자 상반기에는 일반 영어에 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일반 영어 투자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7월부터 되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영어는 아무리 내가 공부해도 점수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실제 안 나와. 실제로. 따라서 일반 영어는 뭡니까? 일반 영어는 가랑비에 속옷 쫓듯이 차곡차곡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드는 거지 일반 영어 하루아침에 뻥쩍 들지 않아요. 하지만 전공은 어때요? 어제 우리 문학 배웠지? 어쨌든 간에 어제 3단계 그거 배웠죠? 대충 알 것 같지 않아? 미안합니다. 그런 전공이라고 하는 건 내용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우면 그래 이게 있어. 하지만 일반 영어는 그게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영어는 여러분 가장 많이 좌절하게 될 거예요. 해도 그런 표현하지 끝이 없다라는 표현 없어 끝이. 하지만 안 하면 끝이 뭔지도 몰라. 그건 불가능해.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가랑비에 속옷 쫓듯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다행인 건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다행인 건 영어는 뭐와 관계가 없다. IQ하고 관계없습니다. 반가운 얘기지? IQ와 관계가 없어. 예전에 뭡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그 학습 회사를 가지고 있던 매로 시작되는 그런 회사가 있어. 거기에 이제 대표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부는 70%는 유전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70% 유전자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콧방귀기였어요. 지가 공부를 그렇게 했나 보지라고.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수학은 뭡니까? 수학은 실제로 이게 필요해. 그는 다행이야.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거 전공자 아니지 수학. 우리는 뭡니까? 이것과 관계없는 영어 전공자야. 영어는 시간 싸움이야. 다시 뭐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야. 실제로 뭡니까? 지금은 그거 아니지만 예전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서울에 있는 그 과들 가운데서 영어를 가장 못했던 과가 서울대 법대였어. 서울대 법과에 대해 영어를 제일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럴까? 법전지구 계속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당연히 못하지. 영어는 시간 투자야. 시간 투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냐가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건데 자, 일반 영어 하루에 몇 시간? 2시간이 아니라니까. 다시 몇 시간? 미니멈 2시간이고 플러스 단어 20분. 하루에 단어 20분은 반드시 여러분 세이브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나 시험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리피티션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해라?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로 먼저 따져라. 그런 다음에 뭡니까? 네거티브 단어 나오면 인상을 찡그려라. 이게 의외로 효과가 있어. 이런 드라가투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경멸스러운. 그다음에 기분 좋은 단어는 빵꾸 웃어주고. 그런 식으로 단어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뉴트럴인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단어 가진 뉘앙스를 가지고 16일째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날 했던 거 16일째 되면 머릿속 여러분들이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지. 반복하면 단어 하나 가지고 1분 정도만 반복하세요. 그것도 쓰지 마시고 소리 내서 그냥 반복하세요. 그런 다음에 16일째 되면 첫날 것이 여러분들 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한 달이면 여러분들 웬만한 거 우리 그 기출 단어집 있지? 그거 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또 뭐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음 달에 또 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떼는 거야. 소설 읽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소설 읽듯이 읽고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거기에 문장 나오지? 문장을 이때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뭡니까? 반복을 해서 한 4번, 5번 정도, 하루에 20분씩 하면 보통 6월 달까지 4번 정도는 여러분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출 단어집 있잖아.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 전공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전공을 어떻게 해라? 해주는 것만 하세요. 해주는 것만.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다? 어제 말씀드렸지 뭐 해주는 거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거다. 혼자 공부하는 건 바로 뭐다? 어떤 거다? 일반 영어는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그 대신에 방법도는 좀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챕터 1을 가시기 바래요. 챕터 1. 제목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힘들었지?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죠? 자, 수업 그냥 끝낼까요 여기서? 자,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챕터 1. 자, 맨 뒤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자, 참 재밌는 현상이야. 네, 이렇게 했는데 꼭 옆에 쳐다보지. 뭐야 진담이에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제목 자 시작. 다시 읽어볼까요? 자, 2번 더 읽으세요. 자, 거기 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테스트화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거기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영어의 거의 대다수의 이거는 거기 되어 있는 거 있지? 자, 그거 형광펜 10개 쳐놓, 형광펜으로 쳐놔? 별표 10개 쳐놓으시고, 물론 큰 별표 하나 쳐놔도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든 불어든 국어든 관계없이 모든 언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는 G에서 어디로 간다? S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뭐에서 뭐로 간다? G에서 S로 간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앞으로 나온 공통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뭐다? 자, 공통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 2가지가 모든 언어 논리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달만 되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1년 내내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그젬플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거에 타픽을 쓰고 또는 타이틀을 쓰고 이거에 메인 아이디어를 쓰시기 바래요. 쓰세요. 옆에 쓰세요 여러분들. 빈 공간에다가. 타픽이 뭐고 메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자, 타이틀 뭐예요? 타이틀이 뭐가 되겠어? 타이틀을 찾으려면 자,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지금 1강과 3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1강과 3강을 비교를 한다면 그렇지 파트 1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 1 한 80페이지 90페이지 되는 거. 파트 1은 구구셈으로 구구단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수학으로 얘기한다면 구구단에 해당되는 거야. 자, 구구단 잠깐 구구단이 어떻게 되지? 구구단이 곱하기였나? 여러분들 아주 저급 좋게 통하네. 자, 1사는 얼마야? 4지. 그러면 1000 곱하기 4000은 얼마야? 봐 안 되잖아. 자, 이거지. 이것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구구단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파트
원입니다. 언어의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 계산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뒤죽박죽 돼. 따라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걸 지금 푸는데 여러분 네이션이라고 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디선가 들었는지 이스트 에이시안 뭐 좋아. 다 좋아. 근데 문학처럼 다시 질문하겠어요. 왜 네이션이 답일까? 왜 타이틀일까? 근거 되세요. 근거. 좀 아까 여러분들 그렇잖아. 네이션이 이걸 답으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스트 아까 뭐라고 했지? 이스트 에이션. 굉장히 똑똑해. 자, 이거라고 답을 했어요. 근거 되세요. 난 잘 모르겠어. 저를 설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나오고 왜 이게 나와? 저거 유의태는 안 돼? 저거의 타이틀이? 이건 안 되지. 그냥 직감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투에스할 방식이 아니야. 직감은 나중에 쓰시기 바랍니다. 직감은 기본 이론이 튼튼한 상태에서 플러스 직감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언어를 배울 때 직감으로 배운다고 하는 건 뭡니까? 토대를 쌓을 수가 없어. 수능식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알파일 때 직감을 쓰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왜 이게 안 되고 왜 이거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자, 영어는 자, 뭐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G에서 S로 간다. 그 다음 공통 속성.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단언컨대.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G에서 S로 이건 어때? 이놈의 레벨과 이놈의 레벨이 달라요, 같아요? 같지? 그치? 그건 잘 이해가 안 돼? 이건 알겠지? 그렇 따라 G에서 S로 간다 가지고 풀 수가 없어. 그치? 근데 그러면 뭘 찾아볼까? 공통 속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얘들은 사람이야? 아닌 것 같아. 짐승이야? 아니야. 돈이야? 아니야.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야? 잘은 모르겠지만 얘들은 나라들이야. 컨트리나 네이션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이건 알겠지?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 속성을 찾아보니 뭐가 되는 거야? 아하, 네이션즈가 되더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맞췄다고 생각했어. 50%는 맞았어. 하지만 네이션즈로 해놓고 보니까 얘도 그다음 얘도 다 어디 있는 애들이야? 아시아에 있는 애들 같아. 만약에 여기에 USA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이션즈가 되겠지. 그죠? 근데 이것이 없어 지금. 그치?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거 나오지. 다음 중 글의 흐름상 어긋나는 거 고르시오.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원리는 공통 속성에서 나오는 거야. 공통 속성. 그러면 다시 네이션즈 보니까 얘는 어때? 투 어떻게 돼? 브로드해. 또는 뭡니까? 투 제너럴해. 따라서 이건 답으로 하기에는 반점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얘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답했어? Asian countries라고 답했어. 훌륭해. 이렇게 하면 90%까지는 맞았어. 근데 이건 안 될까? Asian countries 하면 뭐 인디아 이렇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답이 뭐가 될까? Asian countries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건 없었어. 그지? Asian countries 가운데서도 이놈들은 어디 있는 애들이야? 저 동쪽에 극동에 있는 애들이야. 동쪽에 있는 애들이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East Asian country가 되는 거야. 따라 답이 타이틀이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타이틀이 되는 거야. 타이틀을 찾는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타이틀을 찾았으면 우리 이명의 메인 아이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또는 타이틀 문제나 서머리 문제 이런 거 그게 원리가 이거야. 그러면 이걸 타이틀을 찾았어. 메인 아이들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자, 두 번째 타픽은 또는 타이틀은 찾았어요. 메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메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구조로 돼야 돼요? 주어, 동사가 있는 클로즈, 절이 돼야 되는 거지. 타이틀은 구로 돼야 되지만 메인 아이디어는 절이 돼야 돼. 문학도 마찬가지야. 문학 답 쓸 때
thematic idea라고 나오는 해는 뭡니까? 2013년처럼 그건 주어 동사로 쓰셔야 돼 반드시. 근데 theme을 써라라고 하면 주어 동사 안 써도 돼. 아시겠어요? 그건 그냥 NP 구조로 가면 돼. 메인 아이디어가 뭐가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찾아놨어, 그렇지? 핵심 키워드인 타이틀은 찾아놨어. 자, 근데 메인 아이디어는 뭐를 써야 돼? 다시 주어 동사가 돼야 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저거 가지고 사실 막막하긴 하지. 이걸 가지고 메인 아이디어 쓰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해. 하지만 찾아내야 돼. 그러면 뭡니까? 자, 이것들 지금 나라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지. 있다. 어떻게 표현하면 돼? There 쓰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There are 뭡니까? Three. 그렇지. East Asian countries. 또는 뭡니까? There are three nations in East Asia 이래도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 첫 시간에 지금 공통 속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문학처럼 반드시 이그젠플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 제가 1년 내내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건 어제 제가 문학에서 말씀드렸던 그거에 해당되는 거야. My love 이거 있었지, 우리 배웠지. 내 사랑은 빨갛고 빨간 장미예요. 제가 외우라고 했지. 두 번째 어떤 게 Dream, Exploded 있었지. 그것과 같은 등급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머릿속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기본부터 차곡차곡 짚어 봅시다.